안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광주시울 출신 안태준입니다. 장관님, 네. 오늘 저 처음부터 우리 관저 문제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관저 문제를 좀 몇 개 묻겠습니다. 감사원에 이제 국민감사 청구가 돼가지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혹시 장관님 그 감사 결과 좀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고요. 언론이나 네. 직원들 보고를 통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좀 보니까 지금 그 장관님께서도 방금 앞에 의원님 질의에 우리 국토부와 관련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국토부와 관련 있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원 발표 정리해서 건산법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게 보면 얘기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건산법 22조, 건산법 25조 2항, 29조 2항 및 제6항, 건사법 40조 1항, 25조 2항, 제29조 6항, 건사법 16조 1항 위반, 정보통신공사사업법 3조 14조 위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건산법을 건설산업기본법을 계속 이제 위반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 감사원에서 국토부로 통보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원이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질의하시고. 어쨌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법률이고 그 집행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관련 국토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개별 행위는 저희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 네네. 제도 개선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또 이 건설업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하는 건 당연히 저희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뿐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이제 고민도 하셨을 거고 그랬을 건데 전번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이 건설공사대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아마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감사 청구가 됐을 때에 청구 내용 중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공사 등과 계약 체결이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이것을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선정 과정이나 그 과정의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때는 언론을 보더라도 이 관저를 처음에 관저를 선정하게 된 것도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관저 공사업체, 이 불법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공사업체를 선정을 한 것도 김건희 여사, 그리고 준공도면이 없어요. 준공도면이 없이 준공을 했는데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설계도 없이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전체적인 견적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업체가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계약도 또 쪼개기를 합니다. 쪼개기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에도 거짓말로 아마 그 감사원에도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측을 하는데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5월 15일부터 이렇게 시공을 했다. 그다음에 설계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5월 9일에 경정등기가 됩니다. 이 실측 착오에 의한 경정등기라고 이게 전산화되고 나서 20년 만에 이 경정등기가 돼요. 이건 뭐냐면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기 다녀오고 나서부터 바로 이 업체가 들어가서 실측을 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도 그 사장이 안 나와서 나중에 이제 김호진 증인을 상대로 총괄한 김호진 증인을 상대로 이걸 묻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런 불법이나 이런 행위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아까 한준호 의원님께서도 이 조속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종합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은 주택 문제를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22대 국회 시작 이후에 제가 장관님께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첫 현안 질의 때도 그랬고 88 대책이 나왔을 때도 주택 공급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주택 공급이 원활해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네. 제가 그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매입형 공공임대 올해 목표가 이 국토부에서 5만 호 얘기를 했고 LH에서 추가로 16,000호 그럼 17,000호, 67,000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3,000호를 매입을 해가지고요. 달성률이 4.5%입니다. 매입 약정 물량은 이제 13만 호 가까이 되는 것으로는 아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매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매입인데 담당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LH공사 네네네. 말씀이시죠? LH공사가 LH 사장님 보고에 의하면 뭐 조직 내에서 최대한 가용 인력을 이쪽에 투입하고 지금 한 있다. 235명입니다. 235명인데 지난 3년간 매입 임대를 상당히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1인당 한 100채 정도. 근데 그전에는 한 1인당 200채 정도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6만 호가 넘습니다. 6만 호가 넘는데 이분들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일해도 물량을 못 채워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전번에 이제 통과도 시켰습니다만 전세 사기 대상 물량까지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여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충분한 인력 투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뭐 기사에도 나오곤 했는데요. 이 조종사들의 운항전의 음주 적발 사례, 그다음에 음주를 해서 그 비행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올해만 해도 80명 이렇게 됐는데 특히나 또 외국 항공사는 이거 뭐 조사를 다 않는다고 좀 알고 있고요. 항공사들도 어차피 해보려고 조사하고 나서 계속 기다렸다 다시 조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유념해서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